먼저 저희 연구팀이 제안한 주제가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안한 주제 관련돼서 일단 동국대학교 양자기능 반도체연구센터와 러시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소속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연구소 관계자분들과 함께 본 연구과제 제안을 좀 하게 됐고요. 제목은 기능화된 저차원 재료 기반 이종 구조를 적용한 광대역 음향 광전자 에너지 변환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제목이 다른 데보다 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전에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데어발스 층에 해당하는 층상 구조가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밴드갭을 갖도록 층상으로 만드는 게 이제 기능화된 저차원 재료 기반 이종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빛이 흡수됐을 때에 일렉트론 홀이 생기는데 이네들을 어떻게 잘 전달해서 전극에서 전류를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기존의 PN 정전 타입의 디바이스에서는 그 PN 정전 사이에 생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성된 일렉트론과 홀이 분리가 되지만 저희는 이 표면 탄성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잘 옮겨서 그 표집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데어발스 층에 표면 탄성파를 적용한 그런 개념의 신개념의 그 태양전지 개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 목차 관련돼 가지고는 제안해 주신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제안팀에 그동안 그 최근 요 제안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글로벌 최고 연구 수준과 간략히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난제 이게 도전 과제인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이 달성 목표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질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난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기대 성과의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저희 제안팀의 연구 내용하고 글로벌 최고 연구 수준 비교 세션에서 뭘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화석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부존자원 고갈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 이런 기술 체계를 종료하고 이제 앞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어떤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특히 청정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물론 이제 태양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대체 에너지로 유망을 받고 있고 이 기술 자체는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냥 광과 반도체 사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전류를 이용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제약적인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효율, 양자 효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빛이, 그러니까 빛의 그 광자라고 하는 빛 그 입자가 하나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일렉트론과 홀이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을 때 10개가 다 그게 전환이 되면 굉장히 100% 가능한 효율을 보이겠지만 실제 현재 기술로는 예를 들어 10개의 그 포톤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렉트론 홀 그 쌍을 단지 2개, 3개밖에 못 만드는 그런 효율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그 퀀텀 점핑 하듯이 10개가 들어왔는데 뭐 8, 9개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고효율의 그 에너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그 미래의 신기술로서 필요하고 또한 그것들이 사용될 분야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존 기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변환 효율을 매우 높이 극대화하면서도 이 가격은 저렴하고 그다음에 대면적이 되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포토볼타익 태양전지뿐만 아니고 이 신규 혁신적인 전류원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배경하에 저희가 주제를 제안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차원 재료, 그러니까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데어발스 구조에 기반으로 해서 얘가 이제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실리콘이나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이 기존의 그 PN 접합 그 벌크 타입 또는 핀필름 타입의 태양 전지들은 그 PN 정션에 해당하는 걸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밴드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밴드갭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굉장히 흡수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영역이 좀 제약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게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왼쪽의 그림에처럼 이 그래핀부터 이 보론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다양한 2D 머티리얼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분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물질의 종류별로 이렇게 UV부터 IR까지 다양한 그 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얘네들을 층상 구조로 이렇게 쫙 올린다고 한다면 이 전 영역에 해당하는 광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데어발스 이종 구조의 흡수 스펙트럼을 굉장히 광대역으로 넓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밴드갭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퀀텀 도 같은 어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걸 넣게 되면은 거기에 양자전자 효과에 의해서 이 효율의 극대화를 또 우리가 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실리콘이나 갈륨아르세나이드와 비교했을 때 단위 두께당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 반데어발스 구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이나 갈륨아르세나이드 같은 벌크 구조는 그 층상의 맨 위쪽에 그 결합을 못한 댕글링 본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함을 만드는 요소가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효율 저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 반데어발스 층 같은 경우는 이 댕글링 본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또한 그 기존에 있는 그 갈륨아르세나이드나 실리콘 반도체 대비 고온 공정이 필요 없고 상온에서 우리가 이게 멀티 스태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열적인 열화라든지 그거에 또 관련된 어떤 결함도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온에서 소자 제작을 할 경우에 그 공정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우리가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공정이 없다 보니까 결함이라든지 관련된 열적 열화 특성이 없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더불어서 요새 이제 위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미래 IoT 시대에는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이 많이 이제 이동용 기기가 필요한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배터리, 전지 부분이죠. 근데 그런 데에도 유연한 형태의 태양 전지를 전류원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콘셉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일단 저희가 접목하자는 게 첫 번째 기술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PN 접합 형태의 그 구조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된 전자와 홀을 정확히 세퍼레이션, 분리를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전리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기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기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물질에 그에 따라서 스킨 뎁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얘네들이 흡수를 하거나 또 흡수를 된다 손 치더라도 일렉트론 홀이 생겼을 것들이 이 각자의 전극으로 잘 이동해가는 그 확산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표면탄성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아래 그림에 있는 것 같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전자와 홀이 딱 이 골과 마루에 분리가 되고 이 상태로 쭉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 전극에서 전자와 홀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표면 탄성파 구조를 이 반데어발스 기조와 함께 접합하겠다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광전류 효율이 높은 그런 태양전지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기존의 태양전지는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광 스펙트럼 중에서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그 효율 자체가 좀 제약적인 게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 그 2D 반데어발스 폴스에 해당하는 레이어와 이 소어 구조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이 에너지 파장대의 정영역에서 우리가 골고루 빛을 흡수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효율을 저희가 80% 이상으로 잡아봤고요. 이렇게 돼서 되는 것들은 다양한 그 응용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태양전지 대비 이미 이 효율 자체가 80%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실내에 있는 이 광원 요 빛으로도 광원으로도 우리가 빛을 전류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한밤에 달빛으로도 우리가 어떤 그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휴대용 기기, IoT용 기기들의 어떤 혁신적인 전류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제약상 저희 제안팀의 최근에 몇 가지 이런 기술과 관련돼서 했던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능화된 저차원재료 기반의 이종구조 소자 및 공정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LGT 기판 위에 이 CBD 기법으로다가 다층 레이어를, 다층 그래핀을 성장하는 연구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또한 그 그래핀 옥사이드를 산화시킨 것과 다른 그래핀 옥사이드와 이종 접합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맵리스트 소자 개발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SNS 결정의 그 방법으로 퀀텀 롯을 만들었는데 얘가 대략 2에서 3V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그것 가지고서 태양전지를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나노 패턴 위에다가 단순하게 그래핀을 전사함으로써 그 유니액셜 스트레인이 주기적으로 가해지고, 그 다음에 케미컬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가해져서 그래핀 자체도 원래는 밴드갭이 제로인데 밴드갭을 갖게 해보는 이런 연구도 좀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MOS2 기반의 그 상전이 나노시트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 엣지 부분에서의 어떤 질소 플라즈마를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UV부터 그 가시광영까지 골고루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런 특성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해 봤습니다. 더불어서 징크옥사이드 나노 입자와 그라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포토 램리스트 특성을 하는 것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그 다양한 물질로 우리가 2D 물질로 이런 광전 특성을 좀 봤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SNS하고 헥사고널 컨텀던 나노시트와 그래핀을 이용한 관정 특성 연구. 더불어서 이제 그 태양전지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 방막 태양전지로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이제 막 24%, 5%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포토 히스테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전류 히스테리시스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전자층에 플로리너스는 뭐 이런 연구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반데발스 이종 구조, 공정, 소자 관련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린 거고, 더불어서 그 음향 광주 표면 탄성파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과연 전하가 잘 이동 및 수집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 그 과제에 또 필요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되게 초기 단계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그래핀과 리튬 나이오베이트 구조에다가 요 IDT 인터지트 트랜듀스라고 하는 그 음향 표면 탄성파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고, 이게 과연 전하가 생성이 잘 제대로 됐는지,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간단히 발표를 했었고요. 이미 유럽의 그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대, 2012년, 13년 이후에 그 이러한 기본 그 표면 탄성파를 이용한 전화 수송 및 이동에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광전 효과를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이제 좀 계속 포토볼타익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각 실리콘과 다양한 그 반데발스 층을 가지고 태양전지를 구현해봤던 여러 그룹들의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뭐 갈륨아세나이드 기반의 솔라셀은 이미 뭐 30-40%대의 효율을 보이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가 받는 방막도 이미 25%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 이 기술적인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기껏해야 한 1%, 종류별로 잘 나오는 게 한 10%대 효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개념적으로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제한들이 많지만, 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기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현됐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겠지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여러 사람들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과제를 제안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제안드린 그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현재 국제적인 수준과 저희의 국내 연구 수준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저차원 물질 반데발스 이종 구조 기반의 광전에너지 변환 소자를 제작하고 그것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 미만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연구진들은 요거의 한 70%, 80% 정도 이하로 좀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저희 실생활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자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균일도가 확보된 대면적 기술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난제인 상태이고요. 반면에 이 표면 탄성파를 이용한 그 어떤 전화 이송 관련된 개념들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반데발스 층에다가 형성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관전 소자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전 세계적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연구 수준을 이제 뭐 질이나 양쪽으로 비교했을 때 좀 국제 수준 대비 저희는 약간 좀 떨어진 상태고,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갭을 극복하고자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연 이 반데발스 층과 이 표면 탄성파가 결합이 된 어떤 인터랙션이 무슨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 광전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게 저희의 그 제안된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가서 이 저희가 제안 드린 게 왜 난제 도전 과제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실리콘이나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같은 그 일반 벌키 타입 뿐만 아니고 방막 형태의 태양 전지는 그 최대 효율이 이 쇼클리 쿼사일 미리밋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태양광 스펙트럼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같은 경우도 밴드갭이 1.1 일렉트론 볼트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밴드갭보다 큰 광자를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게 입사가 되면 얘가 일렉트론 홀을 만들어 주지만 얘네들이 다시 서멀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효율 손실이 거의 47%에 해당하고요. 반면에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투과해 버리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그것에 의한 게 한 18% 정도 손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밴드갭 근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왔을 때 얘가 일렉트론 홀을 생기지만 이 소자 구조 자체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또 얘네들이 재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런 손실들이 대략 2%가 되기 때문에 이 67%가 그냥 10개의 광자가 오면 이미 6, 7개는 다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구조에 있는 이 물질의 굴절율하고 공기 중의 굴절율의 차이에 의해서 이미 빛이 반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극 구조에 의해서 이 유효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빛에 의해서 생긴 일렉트론 홀이 각각의 양극 전극과 음극 전극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또 이 디퓨전 랭스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또 이게 포집 효율이 잘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 67%보다 더 낮은 효율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종류별로 이 리밋 자체에도 좀 못 따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태양전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제품화라든지 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이 조금 미진한 상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리미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CIGS라든지 페롭스카이트와 같은 신규 물질들 개발도 꾸준히 하시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세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밴드갭이 하나로 된 물질만 쓰다 보니까 특정 파장 영역에서만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방막 형태 또는 벌키 타입한 거를 스택으로 쌓아서 여러 밴드갭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연구가 진행이 돼서 지금 이게 이제 NREL에서 올 초에 발표한 건데 이제 쭉 그 각 물질별로 그 효율 변화층과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게 이런 벌키 타입의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다이렉트 밴드갭을 쓴 물질들을 다른 밴드갭을 가진 물질과 스태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고 효율이 지금 한 40%까지는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특정 파장대, 특정 밴드갭에 해당하는 데에서만 흡수도가 큰 거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다층으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그 다른 물질들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제작상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 밑에 갈륨 아르세나이드나 실리콘 이런 것들의 기존 태양전지와 이 아까 말씀드린 밴드갭층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 물질들과의 흡수도를 비교해 보면 얘네들이 높은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그 물질들에 대한 신물질 구조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 효율은 40%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퀀텀 점프 해가지고 진짜 80, 90% 이상 높일 수 있는 효율 극대화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난제 도전 과제라고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는 그 만데어발스 층을 그 층을 다층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자기파에 생긴 전하를 이 표면탄성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직광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거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물질들이 초고 효율 80% 이상의 태양전지를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뿐만 아니고 밤에도 우리가 이 태양전지를 계속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류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더불어서 다양한 이제 IoT 시대에 이런 기기들의 혁신적인 전류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이번 제안한 주제의 최종 달성성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습니다. 된다면 좋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했을 텐데 사실은 이 난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드린 독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도전성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향후 협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콘셉트는 어떤 임의의 앞전 기판, 우리는 표면 탄성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위에 이 반데어발스 다층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그래핀 계열의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MOS2라든지 WS2 같은 다양한 2D 결정들 물질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데어발스 구조의 안정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함이라든지 열화가 없어서 기존 것보다 대비 굉장히 좋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 넓은 면적에다가 2D 결정 및 양자점 등을 이용하게 되면 이 표면 탄성파에 의해서 생성된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하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구조에서는 PN 정션 내에 성립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세퍼레이션 되는 게 좀 되고 나서든지 포집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손실 저하로 오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거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소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전달된 전자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어떤 그 빛이 들어오는 활성층 영역이 있고 얘네들을 포집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포집하는 영역의 양극과 음극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굉장히 많은 빛이 그 강저울을 만드는 기호도를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D 머티리얼과 단순한 메탈 사이의 접촉 조항이 큽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항 요소로 작용하고 손실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래핀을 써가지고 걔와 어떻게 오미 콘택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겠죠. 또 그것도 하나의 큰 주제고 해서 일단 그 전극 구조를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데어발스 2D 결정 구조 자체가 이미 이 압전 효과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실험적이거나 또 이론적으로 초기 결과들을 내보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초기 연구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반데어발스 층상 구조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서 아래층에다가 뭐 이렇게 반사판을 둔다든지 아니면 레조네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파장의 빛을 굉장히 증폭하는 것들 또는 뭐 안테나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또 인터랙션을 상호 증폭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전곡 구조 쪽에 PN 접합을 이렇게 평행하게 인플레인으로 할지 아웃 오브 플레인을 할지에 따라서도 또 역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난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번 주제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데어발스 이종 구조의 표면 탄성파에 의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한 효율, 전화 표집 효율을 최고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한 그 주제의 독창성을 간단하게 3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굉장히 높은 구조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이 반데어발스 이종 구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2D 결정 및 측량 조점 동시에 적용했다는 게 일단 기존에 있는 벌키 타입의 어떤 솔라셀이라든지 어떤 방막 태양 경제와는 일단 큰 차별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반데어발스 층의 그죠? 그 어떤 광음향 자극 전송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파와 상호 인터랙션을 통해서 전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끄집어내겠느냐라고 하는 콘셉트이 기존의 방막 태양전지건 벌크 타입이건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도전적인 목표인데 저희가 4.5년 동안에 이 메커니즘 규명하는 것만 해도 아마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메커니즘 규명과 동시에 이 소자 제작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의 그 셀 레벨에서 효율을 80% 이상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독창성인 부분으로 한번 택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아이디어하게 됐을 때에 정말 좋은데 이게 과학적인 기술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정리해 본 게 이제 도전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 앞전 기판 위에다가 여러 가지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반데어발스 층들을 착착착 이렇게 집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년씩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룹들과 비슷한 수준이 돼서 일단 이 직접 형성 기술이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효율적인 태양전지 또는 광전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셀이 진짜 실험실 단위의 조그만 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대면적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대면적화가 됐는데 균일도가 떨어지면 이것도
상용화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룹에서는 또 이런 2D 물질 기반의 광전 소자를 대면적화하면서 동시에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반대여발스에 기반한 소호 발생 소자 개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 소자 제작 기술과 더불어서 이 과연 우리가 이 이 표면탄성파가 이 반대여발스 물질 내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원리 도출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힘든 쉽지 않은 토픽이기 때문에 도전성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연구팀을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팀은 저의 역할은 저희가 소속된 데에서는 이 반대여발스 광전자 에너지 구조에 대한 어떤 소자 설계 및 전기 특성, 광전기 특성 분석 쪽에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능성 저차원 물질의 그 다연간의 그 소자를 제작하고 그 공정을 했던 개념들이 있어서 어떤 패브리케이션에 좀 포커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있는 IMT 연구소에서는 우리 음량 강전자, 반대여발스를 이용한 음영 강전자 소자를 개발하고 이 역할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거를 이제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과제를 제안할 때는 요 세 팀이 구성이 됐지만 그 외에 이제 굉장히 그 이 2D 멀티리얼 관련돼 가지고 잘하시는 grup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요 내용들을 좀 더 명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응용적인 측면에서 정보 디스플레이라든지 나노바이오, 초고속 통신소자 개발 분야의 융합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단순한 그 태양전지뿐만 아니고 이 마이크로 나노전자 소자 쪽에서의 굉장히 혁신적인 전류원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 디스플레이라든지 향후 바이오 전자의 인터페이스 등의 굉장히 좋은 전류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비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 1단계 동안에는 2D 결정에 대한 이전 구조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쪽, 그다음에 저차원 기반의 소호 소자 개발, 그다음에 에너지 소자 메커니즘 연구하는데 이제 각각 20억, 10억, 10억 정도 좀 배분할 예정이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광전 에너지 소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 1단계에서 나온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그 전자기파 변환의 표면탄성파와 그 원리를 도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소자화하는 부분에 각각 20억, 10억, 20억 해가지고 4.5년간 90억 정도 연구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 성과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태양에너지원의 획기적인 활용, 그러니까 효율을 거의 8, 90%까지 끌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기대 효과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깨끗하고 경제적인 청정 에너지원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기대 성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대여발스 구조와 소호 기반의 어떤 새로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태양전지 기술은 이 마이크로전자 및 나노전자 등의 혁신적인 전류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지능형 기능유리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또는 바이오 일렉트릭 인터페이스 장치 등의 착용이 돼서 이 새로운 혁신적인 전류원을 가진 신개념의 제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